자, 이번 주제는 경우의 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힘을 많이 쏟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설프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고2 때 확통을 배우게 되죠. 여기를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 책 한 권이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당히 고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힘을 좀 쏟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건이라는 말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어느 지점을 거쳐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사건입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입니다. 가지수를 뭐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주사위를 던지는 것 자체가 사건이에요. 그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하면 6가지입니다. 1부터 6까지죠. 동전을 던진다 라고 하면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동전을 던지는 것 자체가 사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예시도 들어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 이겁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말 자체가,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들 경우의 수와 확통을 관통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무지막지하게 무식한 방법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하나씩 다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빠짐없어야 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힘들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어떤 경우 한두 개씩 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답이 나오겠죠. 열심히 구해서 다 구했는데 중복되게 구해서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답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빼먹었거나 중복되게 계산했거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 계산한 결과들이 오답인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그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야 됩니다. 좀 이런 말하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문제를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틀리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에 대한 관찰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합의 법칙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은 뭐 실제로 노가다를 해서 일일이 한 땀 한 땀 다 구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규칙을 띠게 됩니다. 그때 2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합의 법칙도 있고 여기 보시면 곱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합의 법칙에 대해서 좀 집중할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제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동시에 일어나면은 이거는 곱의 법칙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주의하시고.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면
사건 A 또는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자,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예시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움직이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데 자, 배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항공편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배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항공편으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와 두 가지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5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배로 가는 경우와 항공편으로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또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지금 우리가 더하느냐? 보시면 문제 속에 보면 힌트를 줍니다.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A이거나 B, 뭐뭐이거나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건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거나 이 또는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짝 합집합하고 느낌이 똑같죠? 합집합도 어떻게 읽죠? A 합집합 B 돼 있으면 A 또는 B라고 있는 거죠. 괜찮겠죠? 자, 보면 그 다음에는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세 사건 이상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꼭 두 개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A가지,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B가지, C가지, D가지라고 되어 있다면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각 구한 경우의 수들을 더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지금 동시에 일어나지 그런데 만약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인데 만약 두 사건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빼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A 합집합 B 계산할 때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 어떻게 되죠?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겠죠. 이유는 NA와 NB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복 계산된 거죠. 그걸 빼줘야 정확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빼줘야 됩니다. 그 가지수를.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 뭐뭐이거나 라는 말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사용하고 합집합과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 계산 방식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합사건은 단순하게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 더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세 가지 일어날 때도 네 가지 일어날 때도 똑같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곱의 법칙입니다. 이 곱의 법칙은 합의 법칙과 함께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율로 치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중에 합의 법칙이 한 30-40% 계산하는 과정에서 곱의 법칙이 나머집니다. 한 60-70%. 이렇게 곱의 법칙이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곱의 법칙이 뭔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A와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거나
우리가 문장 속에 그리고 동시에 또는 여기에 연속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곱의 법칙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경로수가 나와 있는데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에서 C로 가려고 하면은 A에서 B로 갔다가 연속적으로 C로 가야죠. 그죠? A에서 B로 갔다가 연속적으로 C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건너뛸 수는 없죠.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수가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경로수가 2가지겠죠. 그래서 이 3가지와 2가지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데 먼저 경로를 보시면 A를 선택을 하고 A에서 이제 요 C로 갈 때 PQ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죠. A를 선택하고 PQ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선택하고 그죠? 또 PQ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를 선택을 하고 또 PQ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치면은 이렇게 되죠. AP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경로를, 그 다음에 AQ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P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Q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P를 선택할 수도 있고, CQ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 개당 2가지. 여기 있는 걸로 치면 한 개당 2가지. 근데 그게 3개 있죠. 한 개당 2가지가 3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근데 언제 이런 걸 다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니 3 곱하기 2가지. 총 6가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예시를 들어줄까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가 1 나왔을 때 나머지 하나의 주사위에서 1, 2, 3, 4, 5, 6, 6개 나올 수 있죠. 그죠? 한 개당 6가지입니다. 그러면은 1이 2가 될 수도 있죠. 요 자리가. 그러면 2일 때도 6가지, 3일 때도 6가지, 4일 때도 6가지, 5일 때도 6가지, 6일 때도 6가지. 그래서 6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으니까 36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주사위 하나당 한 개당 6가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니 6 곱하기 6을 한다. 이해되시죠? 주사위가 만약에 3개입니다. 만약에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게 되면은 한 개당 6가지. 근데 3개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조금 섞어볼까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다른 예시를 들면 그럼 한 개당 2가지죠. 근데 한 개 더 있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겁니다. 동시에 던지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3개를 던지면 한 개당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동시에 일어나니까. 자,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입니다. 1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러면 주사위 1개당 2가지죠. 2 곱하기 2. 주사위 1개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입니다. 동시에 던지기 때문에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2개를 주사위 2개가 아니라 주사위 1개를 연속 2번 던진다. 이렇게 해도 한 번 던질 때 6가지죠. 또
또 한 번 던질 때 6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던지기 때문에 곱하는 겁니다. 이게 36가지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의 법칙에서는 어떤 말을 잘 봐야 되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느냐, 연속해서 일어나느냐, 문제 속에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느냐, 이걸 주의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곱의 법칙은 두 사건이 잇따라, 이 말은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도 성립한다.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세 사건 이상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자, 곱의 법칙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서 계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중요한 연산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살펴봤는데, 자, 실전에서는 이게 섞여서 나옵니다. 구분 없이 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수영도라고 하는 것과 순서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그때 말을 해볼 텐데, 수영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단순 무식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입니다.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수영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수영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보시면 경로수 선택할 때 우리가 A라는 경로를 선택했을 때 PQ가 나오죠.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걸 수영도라고 합니다. 그럼 B인 경우도 C인 경우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수영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그걸 좌표처럼 이렇게 나타낸 거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방식.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해되시죠? 자, 이걸 가지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의 법칙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내용 기억나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냐면 기본적인 원칙은 빠짐없이, 그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보시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입니다. 자, 그러면은 10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보면은 먼저는 10이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20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30이 있겠죠. 네 번째는 40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끽 해봐야 지금 1부터 6까지밖에 사용 못하는데 가장 큰 숫자 두 개를 곱해도 얘는 나올 수가 없죠. 얘는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는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보세요. 그걸 순서쌍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이 되는 경우는 2, 5.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사위를 두 번 던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잡으면 요게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5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5가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10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20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 숫자 6개 중에 두 개를 곱해서 20이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가 4, 5, 첫 번째가 4가 나오고 두 번째가 5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 5가 나오고 두 번째가 4가 나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0이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가 5가 나오고 두 번째가 6이 나오는 경우, 첫 번째가 6이 나오고 두 번째가 5가 나오는 경우죠.
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이때 일단 빠짐없이 계산했죠. 근데 이 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는지를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거 없죠? 5, 6과 6, 5는 다릅니다. 이거랑 이거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10이 되는 경우, 이게 왜 합의 법칙에 나왔느냐? 10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두 가지죠. 20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30이 나오는 경우가 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의 내용인 겁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읽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수의 차가 1 이하다. 이렇게. 괜찮죠? 자, 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여기서 보시면 뺀다라는 이야기도 같고, 지금 절대값 씌워놨죠.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얘는 음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두 눈의 차가 1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두 눈의 차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이는 음수로 이야기 안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순서쌍으로 적어보게 되면은 A, B. 자, 적어보게 되면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는 하나가 1 나왔을 때 하나가 2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뒤집어져도 되죠. 하나가 2가 나오고 하나 1 나와도 되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2, 3, 3, 2. 그 다음에 3, 4, 4, 3. 그 다음에 4, 5, 5, 4. 그 다음에 5, 6, 6, 5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오죠?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가. 그죠?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0이 된다라는 소리는 이 숫자와 이 숫자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순서쌍으로 적어보게 되면 1 나오고 1, 그 다음에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차가 1인 경우에서 여기가 10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게 1이 되고, 그죠? 1도 되고, 또는 0인 경우도 있죠. 차가 1인 경우, 또는 0인 경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더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 1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경우의 수를 다 셌는데 여기와 여기에서 중복되는 게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보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차가 1인 경우 또는 0인 경우가 있다. 그러면 1인 경우 가지수를 구하고 또는이라고 0인 경우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6가지인 경우 10가지인 경우 구한 다음에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합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에서부터 100까지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집합에서 했었죠. 배수 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3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 이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배수를 말하는 겁니다. 3의 배수, 4의 배수. 자, 그럼 먼저 3의 배수인 경우. 자, 3의 배수인 경우는 1부터 100까지니까 33가지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집합으로 치면 원소의 개수가 33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의 배수인 경우. 자, 4의 배수인 경우는 1부터 100까지니까 암산해도 25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3의 배수와 4의 배수 중에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런데 겹치는 거, 중복 계산된 걸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것. 뭐죠? 12의 배수입니다. 그죠? 자, 12의 배수는 몇 개 있죠? 8개 있죠. 8개가 아니라 8가지로 적는 게 맞겠죠. 경우의 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이거 또는 이거지만, 그죠? 그럼 두 개를 가지수를 더하겠죠. 경우의 수를 더하고 여기서 8가지를 빼주셔야 됩니다. 중복 계산됐으니까. 얘는 중복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3 더하기 25에다가 빼기 8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0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다시 50가지죠. 자, 50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중복되는 거 뺀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자, 보시면 0, 1, 2, 3, 4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세 숫자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여기 보시면 6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경우의 수에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배수. 자, 첫 번째 2의 배수 보겠습니다. 자, 2의 배수는 다른 말로는 짝수라는 이야기겠죠. 짝수. 그러면은 세 자리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자리 숫자가 있을 때 여기 1의 자리가, 그죠? 1의 자리가 짝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 저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0, 2, 4, 6, 8 이런 숫자겠죠. 괜찮죠? 자, 두 번째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세 자리의 숫자가 있다고 봤을 때 하나 100의 자리, 그 다음에 10의 자리,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를 A, 여기 있는 숫자를 B, 여기 있는 숫자를 C라고 본다면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각 자리의 숫자를 더했을 때 이게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자, 3의 배수라는 말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돼도 되고, 그죠? 또는 6이 돼도 되고 9가 돼도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예를 들면 이런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123. 얘는 지금 보시면 1과 2와 3을 다 더하게 되면 6이 되죠. 6은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3의 배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321 이런 것도 가능하죠. 괜찮겠죠? 그 다음에 114. 예, 보시면 114 1, 4를 더하면 6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3 이런 거. 그죠? 그러면은 여기 2와 4와 3을 더하면은 9가 되죠. 그래서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3대도 되고 6대도 되고 9가 돼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201. 그러면은 보시면 2 더하기 0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3이 되죠.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
4의 배수를 보겠습니다. 자, 4의 배수는 어떠냐면 세 자리의 자연수. 이건 뭐 두 자리로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세 자리니까 세 자리의 자연수에서 이렇게 세 자리의 자연수에서 4의 배수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끝에 있는 두 자리 보이시죠? 이 끝에 있는 두 자리. 이 숫자와 이 숫자. 이 두 숫자가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냐면 몇백 24 이러면 끝에 있는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죠. 24라고 하는 숫자가 아시겠죠? 뭐 얼마 04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4의 배수니까 이해되시죠? 얼마 12 이런 것도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24 324, 그 다음에 504, 604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12, 그 다음에 412 이 다 4의 배수입니다.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5의 배수는 자 5의 배수는 끝에 있는 숫자 하나 세 자리 숫자가 있다고 봤을 때 얘만 뭐가 되면 돼요? 얘만 5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의 배수라는 말은 0 아니면 5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5의 배수라는 말은 좀 그렇나요? 헷갈리려나? 끝에 숫자가 0 아니면 5가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5 이런 거 205 그 다음에 400 310 이런 거 다 5의 배수죠. 그죠? 자, 2의 배수에서부터 5의 배수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은 6의 배수입니다. 자, 그래서 6의 배수는 어떻게 찾냐면 얘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2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 먼저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3의 배수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의 배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무슨 말이냐면은 3의 배수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0, 1, 2, 3, 4 6개의 숫자가 있죠. 5개의 숫자가 있죠. 이 중에 3개를 뽑을 겁니다. 근데 그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뽑으실 때도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0을 탁 찍으세요. 0을 탁 찍고 이 뒤에서 2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0, 1, 2 가능한가요? 그럼 요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되죠. 3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0을 선택하고 0, 1, 3을 선택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0, 1, 4를 선택해도 안 되죠. 그러면은 0을 시점으로 해서 선택했을 때 3의 배수인 경우는 얘밖에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3의 배수가 되려고 하면 0을 제일 처음으로 뽑았을 때 이제 끝났죠. 여기서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1을 선택한다고 치면은 1, 2, 3 3개를 더 해보세요. 그럼 요거는 6이 되죠. 그러니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 1이 시작입니다. 셀 때 1을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을 봤으니까 그 다음 보는 거는 1, 2, 3이다. 그럼 1, 2, 4를 더하게 되면은 3의 배수가 안 되죠. 7 돼버리니까. 그럼 시작이 1로 시작되는 경우는 이제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2, 3, 4죠. 그죠? 그러면 2, 3, 4를 다 더해보게 되면은 9가 되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2, 3, 4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단 6의 배수를 찾는 건데 3의 배수인 경우부터 생각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배열을 할 때, 숫자를 배열을 할 때 2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세 개를 가지고 2의 배수가 된다. 2의 배수가 되려고 하면은 1의 자리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끝자리 다시 자, 세 자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세 자리를 만드는 건데 이 끝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0 아니면 2입니다. 그죠? 그럼 0이 왔다고 봤을 때 여기에 1의 자리 0이 왔다고 봤을 때 그럼 1하고 2가 어떻게 배치될 수 있죠? 1, 2가 될 수도 있지만 2, 1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 그 다음에 210 이렇게 가능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2가 왔다고 봤을 때 2를 사용했으니까 0, 1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0, 1은 안 되죠. 왜? 세 자리 숫자인데 100의 자리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10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2. 이렇게 해서 0, 1, 2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123으로 6의 배수를 만들려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건데 세 자리의 자연수가 만들 건데 이미 3의 배수는 만족했고 2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기 무조건 뭐가 와야 되죠? 2가 와야 됩니다. 1의 자리에. 그래야 2의 배수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1, 3을 가지고 이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1, 3, 2, 그 다음에 3, 1, 2.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32와 312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 3, 4가 있다. 그럼 똑같습니다. 그죠? 끝자리가 1의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 4가 오거나 그죠? 아니면 2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4가 왔다고 봤을 때 앞에 2하고 3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은 234와 324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234와 324. 그럼 똑같습니다. 2가 왔으면은 3, 4를 사용할 수 있죠. 이 앞에. 그러면 342와 432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42와 432.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가지? 여기서 세 가지. 그죠?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몇 가지?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문제 속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그래서 이 가지수들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9가지가 나온다. 물론 중복돼서 계산된 게 없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중복된 거 없습니다. 일부러 제가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9가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또는이라는 말을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문제 속에는 또는이라는 말이 없죠. 하지만 문제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가지수들을 경우의 수들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더한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배수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합의 법칙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